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비테세 대 네이메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비테세는 주중 경기에서 스파르타, 로테르담에 패하며 승강 플레이오프로 가는 16위와의 승점 차를 줄이지 못했다. 리그를 호령했던 중상위권 팀이었는데 이제는 강등 가능성이 어느 팀보다도 높다. 코즐로우스키와 브이팅크 등 기대할 만한 공격수들이 나온 이번 시즌이었지만 리그에서 가장 골을 적게 뽑아낸 팀 중 하나였고 배로의 공백이 느껴지는 중원도 불안하다. 네이메어는 주중 경기에서 시타르트 상대로 승점 1점을 따냈다. 지난 주말 리그 무패팀인 호벤의 첫 패배를 안긴 팀이었는데 두 경기 연속 승점을 따냈고 이제 5위인 아약스를 정조준 중이다. 바스 도스트가 경기 도중 심장 이상으로 시즌을 마무리하는 위기가 있었지만 오가와와 유리 바스, 한센 등이 공백을 잘 메웠고 샌들러가 버티는 수비도 탄탄했다. 네이메언의 승리를 본다. 워낙 잔류권 커트라인과 승점 차가 크기에 남은 일정에서 무승부는 의미가 없는 상황인 비테세기의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그러나 그런 운영으로 인해 수비가 상대의 역습 상황에서 위기에 노출될 것이다. 오가와와 바스가 역습으로 상대 수비를 공략할 네이메언이 비테세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을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프로시노네 대 볼로냐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프로시노네는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고 있다. 이번 시즌 승격팀으로 잔류를 노렸는데 잔류와 강등의 커트라인에 걸려 있다. 그러나 세리에가 워낙 치열한 잔류 경쟁 중으로 많은 팀들이 비슷한 승점을 기록 중이기에 현재 순위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8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최대한 승점을 따내야 다음 시즌에도 세리에어에서 뛸 수 있다. 4위 팀인 볼로냐 상대로는 수비에 치중하며 승점 추가를 노릴 것이다. 볼로냐는 살레르니타나를 제압하며 이제 3위 역전을 노리고 있다. 로마와 아탈란타, 라치오 등 챔스권 팀들을 모두 밑으로 두고 있고 유벤투스와의 승점 차이를 2점까지 좁혔다. 이번 시즌 유럽에서 라리가의 지로나와 더불어 가장 놀라운 성적을 내고 있는데 좀처럼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오솔리니와 셀레메이커스, 퍼거슨 등 이선 공격수들의 시너지가 대단하고 오드가르트도 엄청난 존재감이다. 부상 중이던 주전 공격수 지르크지도 돌아왔다. 볼로냐의 승리를 본다. 프로시노네는 소올레와 헤이니에르 등 기회를 골로 연결할 공격진이 있다. 그러나 브레시아니니의 중원 존재감이 약해지며 최종 수비 보호가 되지 않고 있다. 프루어가 안정적으로 공격 전개를 하며 오솔리니와 지르크지에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줄 볼로냐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브레스트 대 메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브레스트는 지난 라운드에서 고전 끝에 로리앙을 잡고 2위 자리를 지켜냈다. 모나코와 릴의 추격이 거센 상황이기에 2위 유지에 위기를 맞았는데 1점 무승부에 이어 로리앙을 잡고 최근 무패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번 라운드 홈 경기에서는 강등권 팀을 상대하기에 공격적으로 승리를 노릴 것이다. 브라이미가 징계로 빠지긴 하지만 르 두아론과 무니에, 사트리아노 등 스리톱은 건재하다. 직전 경기를 징계로 빠진 중앙 미드필더 리즈 멜로는 이 경기에 돌아온다. 메스는 모나코에 완패하며 잔류권과 격차가 벌어졌다. 낭트와 클레르몽 등을 잡으며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었는데 연패가 컸다. 그래도 아직은 잔류권과 승점 차가 4점이기에 충분히 기회가 남아있다. 이번 라운드는 원정에서 2위 팀을 상대하기에 최전방에 나설 미카우 타제를 제외한 선수들이 수비 위주로 임할 가능성이 높다. 브레스트의 승리를 본다. 메스는 최근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미카우 타제가 안정적인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중원의 수비 보호가 되지 않기에 실점도 늘어났다. 마그네티와 둠비아가 중원에서 점차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것이고 무니에와 페레이라가 돌파로 상대 수비를 몰아칠 브레스트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페에노르트 대 아약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페에노르트는 폴렌담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 경기 내내 상대를 압도하며 승리를 노렸지만 원하는 골이 터지지 않았다. 풀타임을 소화한 히메네스를 비롯해 우에다가 골을 노렸고 민테와 스탱스가 공격을 주도했는데 승점 1점에 그치며 호벤과의 격차가 벌어졌다. 그래도 아직은 경기가 남아있기에 우승을 포기할 상황은 아니다. 아약스는 주중 경기에서 고어헤드에 다 잡은 승리를 놓치고 말았다. 안톤의 선제골로 앞서간 경기였는데 경기 막판 동점골을 헌납했다. 그로 인해 알크마르와의 승점 차이를 1점만 줄이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고 이 경기 결과가 중요하다. 2위팀 상대로 나서는 원정이지만 베르바인과 보르게스, 넬슨 등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페에노르트의 승리를 본다. 두 팀은 금요일 새벽 이후 휴식이 짧았기에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는 돌려야 한다. 그 점에서 부상자가 많은 원정팀과 달리 이반 우세치를 제외하면 모든 선수가 대기할 수 있는 페에노르트가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다. 위버와 제루키의 중원 장악도 기대되는 페에노르트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고어헤드 대 알메러시티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어헤드는 아약스 원정에서 터진 쿠이퍼스의 골로 승점 1점을 따냈다.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을 노리고 있기에 어느 때보다 중요한 승점 1점이었다. 그리고 이 경기는 강점이 있는 홈 일정이기에 아약스 원정보다 공격적인 운영이 예상된다. 에드 바르센과 빌럼슨, 아데카네의 3톱을 앞세워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공략하려 할 것이다. 알메러시티는 주중 경기에서 발베이크와 비겼다. 안정적인 잔류를 위해 치지 않는 경기 운영을 노렸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왔다. 제이콥스와 바벳 등 최종 수비는 카드를 두려워하지 않고 거친 압박으로 상대 공격수의 박스 앞 침투를 저지했고 쿠프 마이너스의 수비적 공헌도도 좋았다. 고어헤드의 승리를 본다. 주중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알메러시티는 원정 경기력이 그리 좋은 팀이 아니다. 원정 무승이 길어지는 상황이기도 하다. 린토스트가 중원에서 서서히 점유율을 올려가며 분위기를 가져올 것이고 아데카네와 빌럼슨이 상대 수비를 경기 내내 공략할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AC 몬차 대 나폴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몬차는 지난 라운드에서 토리노에 패하며 상위권 추격에 제동이 걸렸다. 난적 상대로 수비 위주로 나선 경기였는데 중앙 미드필더로 나섰던 페시나의 퇴장 이후 생긴 수적 열세가 아쉬웠다. 그래도 최근 5경기에서 3승을 따내는 등 시즌 중후반 페이스는 나쁘지 않다. 8위를 달리던 나폴리와의 승점 차이도 3점에 불과하기에 한 두 라운드 결과에 따라 순위 상승도 가능하다. 나폴리는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아탈란타의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한 경기를 빠졌던 오시멘이 돌아오는 등 풀핏으로 나선 경기였는데 공수에서 상대에 압도당했다. 그로 인해 3경기 연속 승리를 챙기지 못하며 중위권 팀들에게 추격당했다. 때문에 이번 라운드 결과가 중요하고 전력을 다해야 한다. 지엘린스키와 로보트카, 앙귀사 등 그들이 가장 좋았을 때의 중원 조합을 가동해 원정승을 노릴 것이다. 나폴리의 승리를 본다. 몬차는 비슷한 팀 상대 성적은 좋다. 그러나 상위권 팀 상대 성적은 다소 아쉬운 게 사실이다. 중원에서 공격 작업을 책임지는 페시나의 결장도 감안해야 한다. 로보트카와 앙귀사가 안정적으로 중원을 지켜내며 주도권을 내주지 않을 것이고 논지와 폴리타노가 최전방과 측면을 오가며 오시멘을 지원할 나폴리가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